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를 인디자인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미 9강에서 이미지 사진을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가져가는 거지 원하는 부분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원하는 부분만 이미지를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죠. 제일 먼저 이미지 모드에서 칼라 모드를 바꾸지 않으면 인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CMYK 바꾸는 것은 1번이고요. 오케이. 두 번째 할 일이 있다고 했죠. 이미지 사이즈에 가서 반드시 해상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여기 이미지 리샘플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체크를 풀고 리솔루션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해상도가 300이 되지 않으면 인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샘플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풀고 해상도 300을 올렸을 때 사이즈가 인치로 되어 있는데 밀리로 바꿔볼까요? 예, 사이즈가 지금 굉장히 크네요. 밀리로 했을 때 256에 341, A4보다 좀 큰 사이즈가 되겠군요. 그리고 나서 OK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펜을 이용해 따야겠죠. 자, 왼쪽에 도구 상자에서 펜 도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컨트롤 플러스로 키워보고요. 화면 이동은 스페이스바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외곽을 따라 그려보겠습니다. 펜 도구 사용 방법은 일반 기존 영상에서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직선인 경우는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곡선인 경우엔 찍고 당기시면 됩니다. 이때 사실 FM은 이 부분이 이렇게 길면 다음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되는데요. 이럴 때 줄일 때 FM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줄이는 게 정상이시고요. 만약 이걸 Alt 키를 누른다면은 한쪽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각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줄이는 게 정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찍고 당기고 이렇게 방향을 바꿀 땐 Alt 키를 누르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직선인 경우는 클릭 하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는 화면 이동이죠. 컨트롤 플러스로 화면을 조금 더 키우고 계속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당기고 컨트롤 키 눌러서 줄이시고 찍고 당기고 방향을 Alt 키 눌러서 찍고 당기시고 Alt 키 클릭 찍고 당기고 바꿔야 되니까 Alt 키 클릭 직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더 잘 따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적당히 저는 따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축소를 하고 땄습니다. 자, 이렇게 펜을 다 딴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로 화면을 좀 축소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펜을 딴 다음에 배경을 없애야겠죠. 배경을 없애는 방법은 윈도우에서 레이어를 꺼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라고 있죠. 백그라운드를 두 번 클릭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레이어 0이 됩니다. 레이어 0이 됐다는 얘기는 배경을 투명으로 만들 수 있다, 준비가 됐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펜으로 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패스 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 패스는 워크 패스라고 보이죠? 이 워크 패스는 펜 도구로 인해서 외곽 형태를 워크 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아래쪽 세 번째로 끌어내리시면 점선이 되죠. 이렇게 셀렉션이 되면 이 부분이 선택이 된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셀렉트의 인버스 반전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된 부분 외의 영역이 선택되거든요. 그리고 델리트를 넣어주시게 되면 배경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화면을 조금만 더 축소해 볼게요. 컨트롤 마이너스. 그리고 점선 해제는 컨트롤 D를 눌러서 점선 해제를 해줍니다. 이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경 주변의 공간이 용량으로 컴퓨터의 데이터 용량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림을 불러왔을 때
정중앙에 가는 것도 힘들지만 용량으로 인해서 작업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없애줘야 하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자르기 도구 있죠? 자르기 도구를 선택하고 이렇게 사방을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필요한 이미지만 선택을 하고 엔터를 때리거나 위쪽에 적용을 시켜주시게 되면 이렇게 크롭이 돼서 딱 잘리는 거죠. 이 부분만 저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는 파일에서 세이브로 하셔도 되는데 세이브 에즈로 별도로 하나 더 저장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 Save on your computer라고 있죠? 컴퓨터에 저장을 해볼게요. 저는 바탕화면에 이미지 블록이라는 폴더에 저장을 하겠는데요. 파일 이름은 입간판이라고 입력을 해보고 저장을 누르기 전에 한 가지 더 파일 형식 있죠? 이 파일 형식은 반드시 PSD, 포토샵 저장이 되어야만 바닥이 투명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맥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PSD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맥킨토시라는 컴퓨터에서 불러들이지 못했거든요. 인디자인은 투명 저장으로 PSD 저장 방식이 가능합니다. JPG를 선택하면은 바닥이 투명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PSD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인디자인에서 그림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려보고요. 자, 인디자인에서 그림을 불러볼게요. 인디자인에서 그림을 불러올 때는 왼쪽에 도구 상자에 그림 상자죠. 그림 상자를 하나 그리시고, 자, 선택 도구에서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하는 거죠. 모든 단축키는 항상 메뉴의 오른쪽 끝에 나와 있으니까 처음부터 단축키는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그냥 메뉴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져오기에 가서 좀 전에 입간판이라고 한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불러오니까 굉장히 크게 불러왔죠. 잠깐 컨트롤 플러스로 화면을 확대해 봤더니 어때요? 가장자리와 이미지가 깨져 보이죠? 인디자인은 이미지를 안 깨져 보이게 하려면 보기에서 화면 표시에 고품질 표시를 선택하면 안 깨져 보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불러온 이미지를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도형에 맞추는 길이 어떤 거였어요? 개체, 맞춤, 비율의 내용 맞추기라고 했습니다. 딱 눌렀더니 알아서 이렇게 그림이 딱 맞게 들어오죠. 오늘은 인디자인에서 전체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부분만 투명하게 만들어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구강을 먼저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 강의도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텐데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